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쌤이에요. 선생님 왜 왔냐고요? 자, 여러분, 이제 곧 2학기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알아보니까 대다수의 학교가 추석 이전에 중간고사가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항상 추석 때 우리 이 친척들과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데, 그때 우리가 즐겁게 마치 맛있는 송편도 빚으면서 행복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선생님이 추석 대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짜잔! 통합사의 공략법.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2학기에 와보니까 통합사의 1과는 또 다른 내용이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막 선생님이 겁주지 않아? 야, 1은 장난이야. 2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정치에, 경제에, 윤리 사상가에 너네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들어있을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쯤 되면 이런 친구들 생겨. 사포자, 통사 포기자. 하나씩 막 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또 나 혼자 해보려고, 일은 좀 해봤어. 그래서 나 혼자 막 해보려니까, 이거 내가 알던 통사가 아닌데? 또 다른 이런 분야에 막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떡하지? 막 이제 또 연합 강의를 뭐 찾아서 들어야 되는가? 이제 또 학원을 가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덜고 확실하게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각 단원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아요? 딱 10분 안에 끝내드릴 테니까요. 이 10분이 여러분의 이 중간고사의 성적을 바뀌게 하는 그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 1단원은 정치화법이었잖아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2단원은 윤리와 관련된. 사실은 여기에 사회문화라는 게 3단원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선생님 보니까 2단원을 다 넣으시는 선생님들 학교도 있었지만 보통은 앞부분 사상가까지 중간고사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경제 파트. 두구두구두구.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경제인데요. 경제는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서요. 이 경제 파트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런 것만 생각하고 공부하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리는요. 이제 4단원과 5단원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지리 같은 경우는 4단원 같은 경우는 지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윤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4단원은 막 다 섞여 있고 이제 5단원이 정말 퓨어하게 지리만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통사 선생님 한 명이야? 아니잖아요. 여러 선생님이 각 단원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우리가 각 단원별로 우리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점. 우리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알잖아. 우리 학교쌤이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그럼 이제 각 단원별로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정치화법입니다. 이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인권 파트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인권 파트에서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통합사에서 역사 잘 안 나오는데 이 인권에 나오는 역사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순서 맞추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시민혁명 나오잖아. 그럼 각 시기별로 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표한 선언문들, 문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문서 기억하세요. 이 문서 하나씩 체크해서 그 문서별 그 특징, 여기서 어떤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요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서와 관련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여러 가지 기본권, 권리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이 권리 종류를 하나하나 매칭시켜서 확인하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기본권은 각각의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정말 디테일하신 분은 막 헌법 조문까지 뽑아가지고 보여주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우선 너희들 나중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청구.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청구.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청구. 자평, 참사청. 요것만 기억해서 각 우리 권리들의 특징 비교하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가 나오거든요.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그 기관들의 심판들 있죠. 위헌법률 심판, 그리고 또 우리 헌법소원 이 두 가지를 특징 비교하는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무게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고요. 보통은 여기까지만 하는 학교도 꽤 많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생님 이거는 빼먹지 못해요. 근로기준법 있죠.
우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건데요. 그냥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근로자라고요? 우리 15세부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 사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 능력자다. 능력이 제한당하고 있는 거. 없다는 거 아니야. 전 침해랑 제한 구분하라고 했죠. 없다는 거 아니고 제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어린 근로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연소근로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연소근로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들 있잖아요. 이거 꼭 암기해서 문제 풀면 사실은 이 정치화법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어려운 내용들을 모두 착착착 우리가 쳐낼 수가 있다. 기억하시면서 학교 선생님 필기 또 문제 풀이 여기서 틀린 오답 다 정리해보세요. 여기까지 정치화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윤리 파트를 한번 볼까요? 자, 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상가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정의. 이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상가를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우리 배웠던 사상가들 플라톤 있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사람, 선생님 이거 빨간색으로 쓰고 싶어. 너무 중요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일반적 정의, 보편적 정의, 그리고 또 우리 특수적 정의,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구분했던 거, 요거 구분하는 거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이 각각의 정의의 기준 얘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 파트입니다. 사실은 분배는 우리 각각의 다양한 사상가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다양한 사상에서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자유주의 계열이 있고 공동체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상가들 꼭 외우셔야 돼요. 체크하기. 자, 특히 자유주의에서 누가 중요하다? 롤스. 자, 현대판 정의론의 대가 아버지 이 롤스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죠. 윤리를 전공하시는 선생님 중에 롤스 안 좋아하는 선생님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롤스와 이름에도 느끼지? No! 내 거 뺏어가지 마! 다 자유, 지상주의자, 노직에 대한 얘기. 이 둘을 비교하는 내용. 자, 이제 공동체주의는 꽤 많긴 하지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 하나만 짚어볼게. 왈처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우리가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 내용들이 바로 윤리에서 짚고 가야 할 주안점. 그래서 이 사상가들 기억하시고 특히 빨간색 중요하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네 고3 생활과윤리라는 과목에서 진짜 어렵게 문제가 개발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1학기 때 한번 경험해봤잖아. 우리 학교 쌤이 막 수능 문제 가져오고 내신다? 그럼 반드시 어때요? 요 사상가들 기억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스텝. 드디어 경제네요. 여러분이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미시와 거시로 나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1, 2단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선은 자본주의의 역사 순서. 드디어 또다시 역사가 나왔네요. 여러분 통합사회에서 유일하게 역사를 보는 게 딱 두 파트가 있거든요. 아까 인권의 정치사, 그 다음에 경제사 이렇게 두 번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어야 돼? 순서 보셔야 돼요. 각 자본주의의 발달 순서 외우기.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해? 사상가가 등장해. 제일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 누구? 애덤 스미스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개입해야 돼. 역시 인간은 네, 이렇게 얘기하는 케인즈 있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냅둬. 우리 네오리버럴리즘 다시 새로운 자유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하이에크 이런 사상가 있었죠. 이런 사상가에 대한 얘기하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각 자본주의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 구분하는 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찾아. 선생님이 기프티콘 줄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뭐 볼 거냐면 합리적 선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합리적 선택에서 계산 문제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제 계산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옵션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그 안에서 계산을 다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요즘 계산하는 문제가 A의 편익, B의 편익,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이거 중학교 때까지거든. C의 편익, D의 편익 막 여러 개를 쫙 깔아놓으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강조했던 요거. 어떻게 풀기? 편명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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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명함순. 이 편명함순 표로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법.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완벽하게 틀리지 않고 오답을 추려나가면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항상 이렇게 선생님이 짤막하게 이렇게 어떻게 푸는 법을 올려놨으니까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도 반드시 편명함순으로 표 정리해서 푸는 법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계산 문제 안 틀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거시경제는 선생님 보기엔 이번 기말까지 나올까? 물론 내는 학교 있어. 나 어딘지 알아.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서 무게를 두고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마지막 지리입니다. 그럼 지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선 4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3개와고요. 자, 그 다음에 5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인구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화와 인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어디에 자료? 교과서 자료. 그래서 교과서 자료에서 어떠한 더 알아보기 지도라든지 또는 여기 화살표 같은 게 있고 또 인구 같은 경우에는 순서 맞추기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요, 나라를 순서대로,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암기해서 그거 맞추는 그런 이 학교도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 그래서 인구 나라 순서대로 어떻게 오라 그랬어. 자, 우리 제일 인구 많은데 어디였어요? 지금 인도가 짱이에요, 인도. 인도 다음에 어디? 중국이었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고요. 자, 그럼 네 번째. 네시아, 인도네시아. 자, 그리고 5번째, 파키스탄, 인도 옆이잖아. 그래서 인구 되게 많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프리카 하나 나와야죠. 나이지리아. 어떻게 외우라고? 인중, 미는 바로 나. 다 했죠? 미안해요. 선생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나도 내가 고급지게 가르치고 싶었다고. 나 안 까먹었잖아. 니네 안 까먹었다고. 기억할 거 아니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교과서 자료 또는 프린트. 여기는 이거 중요해.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로만 설명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학교 프린트로만 설명하시는 분인가? 여기에 따라 너네 운명이 달라질 거야. 여기 수능 문제 갖고 올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지리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주고 있다? 두근두근 하시고 열심히 꼼꼼하게 어려운 자료라든지 이 통계 그래프 자료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시면 걱정 없이 우리 뭐 할 수 있다?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요. 선생님 보시면 우리 SNS 각각에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인스타 아이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 주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질문 게시판 같은 것들 열어놓을 테니까요. 뭐 공부하다 모를 수 있잖아. 그럼 언제든지 들어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럼 항상 선생님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의 1등급 만점을 응원합니다. 선생님이랑 또 만나요. 안녕!